남북촌 우대 아래대 우연히 쓰러져 가는 낱말을 회상해 보다가 우대 아래대 북촌 남촌 다방골 광교천변 구리개 문박 오강 등 서울 안 옛 지명이 머리에 떠오른다. 앞으로 누구나 역사 소설을 쓰는데 만에 하나라도 참고가 된다면 다행이라 하겠다. 이성계가 고려 국민왕의 아들 우왕과 선배 최영의 명을 받들어 10만 큰 군대를 거느려 원을 돕고 명에 대항하라는 영을 어기고 위화도에서 칼자루를 거꾸로 들고 혁명을 일으켜 고려 왕조를 뒤엎은 후에 송도에서 한양 천도를 단행했다. 한양의 수도를 정하기 이전에 그는 정도전, 하윤, 조준, 무학 등과 함께 공주 계룡산 신도터에 궁궐을 짓는 역사까지 시작했다가 폐기한 일도 있고 서울 안에도 백제의 고도였던 아차산 아래 넓은 광야, 지금 군자리 골프장과 수도 여자사대 북은 연희동 잔다리를 물색해 보기도 하다가 결국 삼각산 아래 백악을 주봉으로 하고 남향판으로 경복궁을 앉혔다. 이래하여 좌청룡 줄기는 동편으로 낙산이 되고 우백호 산마루는 인왕산이요 남으로 한강을 건너서 관악산이 멀리 보이고 강 안쪽으로는 명미한 남산이 흰 구름과 푸른 소를 머리에 이어서 내명당이 안산을 이룬 아름다운 수도의 풍치를 조성했던 것이다. 시조 시인 김수장의 노래한 도선이 비봉에 올라 국도를 정하올세 좌좌오향으로 성고를 이뤘는데 좌청룡 우백호와 남주작 북현무는 귀격으로 버려있고 전대하 한강수는 여천직은 원이라 태묘는 가좌하고 사단은 가우로다. 삼봉이 수려하니 인걸호준하고 와우산 유덕하니 민식이 풍족이라. 성덕신성하사 억만년지 무강이셨다. 하늘이 주시고 뜻을 받들어 만만세를 누리소서. 한 시조의 논과 같은 시인의 남창지름 시조는 모두 다 서울의 사산과 궁궐, 종묘 사직을 배치한 것을 그대로 읊어서 예찬한 것이다. 서울 장안이 이점 배포되기 시작하니 사람들은 제각기 제 부류대로 주거지를 마련해야 했다. 국초는 말할 것도 없이 조선 왕조는 갑오경장까지 봉건 제도를 답습해왔던 것이다. 군주 이외의 개국 공신 등 양반 계급이 있고 양반 중에도 문무로 나뉘어 동반, 서반의 차이가 있었다. 더구나 조선 2조에 들어와서는 왕실로부터 일부러 문존무비의 제도를 써서 무인을 비천시하는 정책을 썼으므로 문관과 무관은 서로 그 계급을 달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것은 오로지 무력혁명으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
이시 군주의 출신이 무인 자신이었던 만큼 무인을 일부러 경계하고 억압하는 정책을 써서 문관 앞에 같은 계급의 무인이면서 소인이라는 스스로 제 몸을 낮추는 용어를 쓰게 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서울 안에는 양반 중에도 문관과 무관의 계급이 있고, 다음에는 중인의 계급이 있고, 다음에는 상민의 계급이 있고, 다음에는 노비와 천민의 계급이 있었다. 지금 갑오경장 이후에 이러한 문벌을 가리는 상하 귀천의 계급은 다 없어졌지만 말은 아니하나 내면으로는 경향은 말할 것 없이 자질의 혼인을 할 때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의 조상 일을 쳐들어내는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주거를 정하는데 서울 종로 거리를 북과 남으로 갈라서 왕궁과 가까운 북악 아래를 북촌이라 해서 문관의 고관과 세도 재상들이 살고 있었다. 교동, 안동, 전동, 전동, 송현, 간동, 화동, 승동, 죽동, 팔판동, 인사동, 낙원동 일대가 다 북촌이 된다. 종로의 남편을 한계로 하여 남산을 배경으로 한 장교, 낙동, 명동 부근을 남촌이라 하여 무관 대장들이 살았다. 소위 장교 장신 대기니 낙동 장신 대기니 하는 곳이 이 지역들이다. 낙동 장신은 대원군 이하흥이 집권했을 때 범 같은 장신으로 이름이 높았던 이경하로 낙동은 지금의 명동이요. 이경하의 집은 현재 중국 대사관이다. 서울 성안 서북편 지역을 우대라 불렀다. 인왕산이 가까운 쪽 옥인동, 누상동, 누하동, 채부동, 사직골 일대다. 이조설이, 병조설이, 호조설이, 공조설이들이 살았다. 되게 세습적이다. 모두 다 글씨를 잘 쓰고 글도 잘했다. 행정도 이들의 손으로 운영되었다. 말하자면 서울의 주인공들이다. 문화의 수준도 웬만한 시골 토박이 양반점으로는 행세도 하지 못한다. 시조 시인으로 이름이 높은 안민영, 김수장, 송석원의 외천신의 형제들이 다 조가 높게 살고 있었다. 그들의 딸과 조카 딸들은 모두 다 왕실의 후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대원군이 집정한 이후 천, 하, 장, 안을 등용해서 실제로 국정에 참여케 한 것도 이들의 학식과 수완이 얼마나 민첩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 성벽 안 동대문 방면과 광희문 편을 아래 대라 불렀다. 이곳에는 주로 군총인 군인들이 살았다. 우대의 글하는 서리와 아래대의 활을 든 군인은 좋은 대조거리다. 사람들은 소박하고 진솔하고 씩씩하고 기운찼다. 그러나 문기가 없어 무식했다. 종로사가 배고개의 북편을 동안이라 불렀다. 대개왕의 연을 호위하는 무예청과 거의 수반인 무예 통장이 살기 때문에 통안 또는 통안병문의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다. 저 유명한 이모군란 때
선해청에서 모래를 섞어서 요차사를 주다가 이것이 화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어 세도민겸호를 죽이고 궁중까지 뛰어 들어가서 한규직, 이경직을 어전지척에서 죽이고 왕후 민씨는 변복을 하고 충주로 도피했던 그 사건의 본거지가 이 아랫대와 광희문 박왕십리였다는 것은 군문들의 예로부터 거주지였던 것으로 알 수 있다. 다음은 중인들의 거주지다. 중인은 대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다. 글을 잘하고 이재예도 밝았다. 역관, 의사, 관상감, 도서서, 건재약국이 소속되어 있다. 그들은 개국 공신이 되지 못했으니 양반이 되지 못했을 뿐 세습적으로 중국어, 몽고어, 여진어, 일본어들을 연구하고 통변하였다. 이 중에서도 제1위의 지위에 가는 집안이 한어 역관이다. 중국에 사신이 갈 때는 반드시 한어 역관이 따라가야 한다. 국난이 있을 때는 임금의 의전에서 중국 사람과 임금 사이에 통변을 하니 의전 통사라 해서 그 대우가 대단했다. 그들은 모두 다 인류 외교관이었다. 그러나 세습적으로 통사의 지위는 주되 양반으로서는 대우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까닭에 그들은 자연 부의 전력을 기울였다. 중국의 사신을 따라가면 을의 인삼을 가지고 가서 고가를 받은 후에 중국의 비단과 당약재를 수입하되 만금의 치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러므로 그들의 문화적인 한국 생활은 국내에서 제1류라 할 것이다. 그들은 주로 거택을 광교천변가와 다방골, 수하동, 구리개 네거리에 두었다. 허생전에 나오는 변성업은 실제의 인물로서 당시의 조선 일의 부호요. 그 후에도 매천실록에 나타나는 이엄죽, 이덕유, 도관철동 부근에 살던 실존 인물들이다. 이같이 하여 서울에는 남촌, 북촌, 중촌, 우대, 아래대, 종로 상가인 육주 비전이 있고 경복궁안 넓은 길 좌우편에는 이호, 예, 병, 형, 공의 육조 아문의 왕궁 정문인 광화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 이제 눈 감고 돌이켜보며 생각하니 모두 다 한 마당 꿈자리 같다고 아니할 수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